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학 나눔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은 이거예요. 거꾸로 보이긴 하지만 보세요. 제목이 보이시나요? 창백한 언덕 풍경입니다. 이거는 2017년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일본계 영국인? 네, 맞습니다. 일본계 영국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작품입니다. 남아있는 나날로 유명하죠. 그거 영화화도 됐는데 창백한 언덕 풍경으로 오늘 선생님과 문학 나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책 뚜껑 예쁘죠, 색깔. 이 책 읽으면서 제목이 왜 창백한 언덕 풍경일까? 네. 언덕 풍경이 창백할 수도 있겠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 영어 제목을 A Pale View of Hills예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냐의 문제긴 한데 이제 기억의 문제로 만약에 본다면 아마 창백한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원래 더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에치코의 기억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뭔가 희미하면서 창백한 그 기억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데 에치코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뚜렷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고 창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계속 에츠코를 언급하셨어요. 네. 이 책의 주인공이시죠? 주인공이죠? 네, 에츠코가. 맞습니다. 네. 에츠코는 어떤 인물이에요? 에츠코는 상당히 미스테리한 인물인데요. 왜 미스테리하냐면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야기에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이야기에 굉장히 구멍이 많고 상당히 원래 시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도 상당히 미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남편이 굉장히 불손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치코나 마리코의 이야기를 했을 때도 조금 나오는 이야기들 자체가 좀 약간 불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후지와라 부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인물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미화된 쪽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의 딸인 일본에서 데리고 온 게이코라는 딸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뭔가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이러이러한 정황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얘기라든지 니키가 왔을 때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한다든지 니키를 보낼 때도 와라 끌어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엄청나게 절제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에츠코를 중심으로 네. 지금 사치코와 마리코가 나왔었고 네네. 아버지나 시아버지, 네. 남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에치코라는 인물이 네. 일본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네. 영국으로 넘어간 사람을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네. 근데 회상을 통해서 네. 에치코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읽을 수 있게끔 회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구멍이 많다고 하셨듯이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는 얘기를 하다 마라. 네, 결론이 없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실제 아까 게이코라는 딸이 죽었는데도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애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 구멍이 많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등장인물을 조금 지금 여기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안 읽으셨으니까 네. 줄거리를 최대한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책 읽는 거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등장인물과 함께?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서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에치코가 이제 그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남편과
그리고 남편은 좀 약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남편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쵸. 그걸 되게 못마땅하게 한 시아버지와 이렇게 뭔가 갈등 관계가 살짝 있는 거, 그런 것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과 그 다음에 시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준 후에 사치코와 마리코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펴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내용에서는 또 어떤 프랭크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을 좀 많이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치코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면 그 차일드 오브 블리스라고 해가지고 축복을 받은 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여자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행복한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마리코 같은 경우는 그 사치코의 딸이죠. 예, 딸인데 마리코도 굉장히 뭔가 어른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온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이게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을 보일 때 굉장히 막 이렇게 방어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고요. 이제 그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개천가에서 이제 좀 어둑해지는 무렵에 이제 밧줄 같이 생긴 것이 이제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워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츠코가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뱀인 줄 알고 이렇게 치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유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는 어떤 다른 그런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유아 사례가 그때 당시에 좀 많았다고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그때 그 원폭 피해가 되었던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히로시마였고 하나는 나가사키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배경이 나가사키죠. 나가사키 기억이죠. 저쪽이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작가가 또 나가사키 출신이었고, 맞아요. 네, 가즈오 이시구로가 나가사키 그렇죠.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시구로가 이제 5살 되던 해에 이제 영국으로 같이 이민을 갔던 그런 것도 이게 그냥 필연적인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출생 배경이 네. 이 소설에 좀 깔려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지역 부분도, 설정이나 네, 지역 설정이 아무래도 깔려 있죠. 에츠코가 네. 첫 아이를 낳고 그렇죠. 영국으로 이민 가는 거나. 네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마리코의 어떤 트라우마여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 후라서 그 이제 영화 유아 사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논문들도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세히 읽어봐도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네네. 논문을 통해서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랭크라는 사람도 사실 이름이 프랭크인데요. 프랭크가 이게 좀 되게 솔직한? 그렇죠. 거짓말쟁이인 거죠. 이게 이름하고 반대되게. 네. 그래서 에치코의 그 회상을 통해서 보면 프랭크는 미국인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치코를 이용해 먹지 않나. 왜냐면 돈이 필요할 때 와서 가져가고. 그렇죠. 그래서 사치코가 어려움에 빠져서 지금 현재 마리코와 그 에치코 주변에서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프랭크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에치코하고 사치코의 관계를 그 에치코한테 분명히 있었던 기억인 거죠. 사치코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죠. 네. 그거 지어낸 게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있긴 있는 건데, 네. 지금 에치코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국으로 가서 살면서 니키를 낳은 상황인데, 그렇죠. 영국 남자를 만나서. 그죠. 네. 사치코가 마리코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려고, 프랭크와 함께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겹치지 않나요? 예, 일단 약간 평행 구조가 있죠. 병렬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에츠코와 사치코를 이렇게 페르소나까지는 아니어도 분신처럼 봐도 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지하라 부인과 사치코가 그 범위 내에 들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범위냐면 내가 이러면 어떨까? 그리고 에치코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저러면 어떨까? 후지하라 부인 같은 경우는 되게 정숙한 부인이고 나이가 들었어도 끝까지 그 자기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그 가게를 유지했던 부인이고요. 네네네. 였고요. 네. 근데 사치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비전이 희망이 없으니까요. 없는 그죠? 예, 더 이상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외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갈등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주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네. 구멍 얘기 아까 앞전에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살짝 다른 길로 가버리고 네. 이야기 읽다 보면 이건 어디 갔어?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싶은데 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구멍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이 가지우 이시구루가 이 창백한 언덕 풍경에서 네. 그 달성했던 네. 아니면 말하고자 했던 게 뭘까? 네. 왜 구멍을 이렇게 논리적 인과관계가 안 만들어져? 그런데도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나고 읽고 나면 네. 뭔가 얼개설계 뭔가 얽혀 있긴 한데 그렇죠. 많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네. 이렇게 딱 짚히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가지오 이시구루가 여기서 네. 구사한 내러티브 스트래터지라고 서사 네. 전략은 어떤 건지 얘기 좀 네.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억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종의 이야기인데, 기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왜곡 형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편집을 아주 심하게 맞아. 악마의 편집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억이 왜곡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네, 네. 근데 의도적으로 네. 윤색을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편집해가지고 말소를 네. 시켜버린다거나 네. 없었던 일처럼 그렇죠. 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지금 네.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건데 네. 굳이 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얘기하면 어떤 탐정 소설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구멍을 채울까 하면서 읽는 어떤 재미를 주는 면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논문을 보니까요, 신시아 웡이 쓴 블랑쇼의 기억을 몰아내는 방법, 자기를 몰아내는 방법, 셀프 디스포지션이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자기의 기억 몰아내기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을 보면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텔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구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테일이라고 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내용인데. 선생님 잠깐만요. 네. 영어를 쓰시네요. 네. 텔이라고 하면 말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있는 네.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것 같고, 네. 테일 하면은 네. 만들어낸 이야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억이 조작된다는 거,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텔과 테일을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두 가지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전략 중에 기억이 선택하는 전략은 테일에 가깝습니다. 테일을 하다 보면 이야기에 이제 편집, 그 다음에 말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은 그렇죠. 것만 미화시킨다거나 그렇죠. 확실하게 더 과장을 네. 한다거나 그럴 수 네.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는 감추고 네, 맞습니다. 말하지 않고 이런 거. 실제로 지금 한국본은 지금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지만, 영어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부키 하는 얼굴 있죠. 그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얗게 얼굴을 맞아요. 칠한. 네, 칠한 근데 거기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 에츠코의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그러면 그 가부키 얼굴, 그 하얗게 화장한 그 얼굴이 이 페이라고도 네, 관련이 맥락이 있는 거.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페일이라는 개념이 그 기억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불투명해서 잘 안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본인은 사실은 플래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적 그런 현상 때문에 본인은 아주 생생하게 사실은 기억을 그쵸. 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뭔가 각색이 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들려주는데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해를 하는. 네.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은 다른 분의 견해를 좀 여기다가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기억하고 관련된 건데, 네. 지금 잠깐만요. 그 사람이 네. 무슨 말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네.
이야기였어요. 지금 에츠코가 네. 살던 곳이 나가사키였고 원폭이 네. 떨어졌던 곳이고 버섯구름이 휘어났던 곳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 친구가 거기서 살다가 영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 남편은 죽었던가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네. 거기서 태어난 딸이 게이코였고 네.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네. 니키라는 딸을 낳았고 네. 살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제 사치코랑 뭐 여러 네. 사람들을 지금 기억에서 되살려내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에치코라는 여자가 전후를 전쟁을 겪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렇게 유발한 가해자 나라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그 나라에서 살면서 전쟁 이후의 삶을 살며 산자로서 살아남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어떤 감당해야 할 그 있잖아요. 그 가해자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게 네. 그 외부인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도 해야 되고 네.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나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피해자인 척 하고 있다. 네.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가해자 나라 사람이 네. 그런 차원에서 기억을 윤색하고 각색하고 말수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누가 이렇게 전하던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선생님?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디까지 이제 확장해서 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시구로가 썼을 때에는 그 확장적인 문제는 아마 2차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네네네. 1차적인 해석에서는 사실 그 시아버지의 관계를 봤을 때는 뭔가 미화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때 당시 젊은이로서는 그 사실 그 뭐랄까 그 전쟁 세력이었던 거잖아요. 자기 시아버지가. 근데 그 세력을 사실은 비난해야 맞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비난하지 않고 감싼다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좀 약간 확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확장적인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시구로가 떠나온 일본을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네, 뭐. 그럼 그것도 확장적인 해석입니다. 예, 확장적인 해석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시구로의 작품을 몇 개 더 읽은 경험이 있나요? 네네. 저는 남아있는 나라를 영화로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영화로는 봤는데 직접 책으로는 그 책은 안 읽었고요. 그 나를 보내지 마. Never Let Me Go라는 그 책하고 캐시가 아주 머릿속에 막 캐시? 예, 머릿속에 이렇게 확 남는 캐릭터인데 이게 좀 남아있는 나날의 그 캐릭터하고 좀 남자 캐릭터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음을 아는데도 끝까지 부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자기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항한다. 틀리는 걸 아는데도 저항하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고집이 세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파. 네, 너무 막 애잔하게 막 강하게 아파요. 진짜 애잔하다가 갑자기 막 강하게 완전히 맘짓을 하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저는 이시구로 작품 중에 남아있는 나나라고 얘를 지금 읽었는데 네, 좀 지루했거든요. 네네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왜냐면 뭐 큰 사건이 안 일어나고 그냥 쭉 있었던 일을 그렇죠. 이렇게 쭉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 저게 남아있는 나도 그런 식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해서 네. 왜 이걸로 노벨문학상을 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그럴 만한 작가이기 때문에 탔겠죠? 예,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작품을 딱 접했을 때 처음 접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완전히 막 감정의 그 뭐랄까 그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그랬어요? 작품이었어요. 저 왜냐면 갑니다. 왜냐면 잔잔한데 잔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왜곡하고 싶은 기억을 왜곡하고 싶은 그 사람의 에너지 그런 게 엄청나게 폭풍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어떤 빈칸 넣기 느낌 그리고 그 채워야 하는 구멍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좌절감 내지는 거기에 따른 엄청난 그 에너지를 느꼈어요. 그 압축된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와, 이시구로 대단하구나.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랑 반대입니다. 네. 저기 네.
지금 이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식으로처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네.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는 한국 사람이 그렇죠. 있죠. 네, 이창래 이창래 작가라고. 그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작가도 7살? 네. 6살, 7살 이때 어린 나이. 네.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 따라서 네.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문학 공부하고 지금은 교수하면서 글을 그렇죠. 작가인데 네. 이창래 작가가 지금 이 식으로랑 좀 많이 겹쳐요. 그리고 네. 이산 뭐 디아스포라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이랄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랄지 그 외국에 살면서 교포로 살면서의 그 애환 같은 거 담은 책들도 있는데 같이 겹쳐져 보이는데 이 식으로 작품하고 이창래 작품하고 언제 한번 더 네. 비교를 한달지 다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 식으로 작품 중에는 선생님이 봤던 게 남아있는 나나라고 창백한 언덕하고 네. 또 풍경하고 파묻힌 거인? 네네. 파묻힌 거인. 선생님 그거 번역하신다면서요? 네. 지금 공개를 하는 게 참 부끄럽긴 한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작품이어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다시 번역 그 작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네. 그 책은 번역된 작품으로는 없는 거죠? 있어요. 있어요. 있지만 제가 또 다시 따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 이름으로 번역된 파묻힌 거인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조만간? 네, 아마 좀 그러길 바랍니다. 연수가 기다려지지만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 하시는군요. 오늘 그 창백한 언덕 풍경이라고 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네. 에츠코의 이야기를 네. 읽어봤습니다. 이야기 나눴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가즈오 이시구로와 비슷한 처지에서 쓴 이창래 씨의 작품 영원한 이방인이나 척하는 사람, 제스처 라이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작품도 한번 다뤄보게요. 네. 선생님 오늘 문학 나눔 영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